일단 원전 해킹. 작년 12월 1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제는 이제 돈을 요청하고 있는. 결국은 내부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었다. 그러면 결국은 원전을 멈출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했던 것도 실언이라고 보기는 힘드네요. 어떤 가벼운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네요. 사람이 문제네요.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C가 어쩌면 서울에서 카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음악을 듣는 아주 그 IT스러운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HD 음원,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이게 또 들으시는 사람들 얘기는 이제 소리로는 못 듣지만 예. 그 느낌일 수는 있다. 느낌이요? 네. 도대체 아까부터 말이에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티트랜드 이름 많아요, 이런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틀린데요? 네, 그러니까 영어 단어랑 밀고 당기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들어가 있고요. 영어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 원전 해킹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요 문서, 도면 이런 것들이 유출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이 뚫린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지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권석철 대표 그리고 이성규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원전 해킹 뭐 어떤 기여였는지 대표님 얘기 좀 해주시죠. 작년 12월 1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갑자기 이제 블로그에 어떤 원전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후에마이라는 어떤 그 자기가 예. 원전을 이미 장악한 그룹이다 어허. 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공포감을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이제 여부를 확인하는 도중에 2차, 3차 계속 그 데이터가 올라왔고요. 그랬군요. 결국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예. 이제 컴퓨터를 파괴하겠다, 그렇죠. 시스템 원전 파괴했다 이런 마지막 협박까지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이제 돈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 상황입니다. 그 해킹 방법은 어떤 거였죠? 주로 이제 일반인들의 해커들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네. 그 지속적 위협 공격이라고 해서 APT. 예, 누군가를 더 타겟으로 한다든가 아. 불특정 타수에게 굉장히 많은 곳에 어떤 이메일을 보내서 누군가가 그것을 클릭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걸 클릭을 해서 예. 내부에 감염되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다음부터 해커가 내부 장악이 이제 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쓰인 방법이 이메일을 네. 이제 보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이메일을 그냥 보내면 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주변 협력 업체들에게 이제 그 감염을 먼저 시켜서 예. 마치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궁금해한다든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보내는 것처럼 위장을 네. 해서 그 내부에 이제 감염시키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결국은 내부자를 대상으로 한 해킹이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해킹 추세를 보면은 예. 한 20% 정도는 내부자에 의해서 일어나고 예. 80% 이상은 내부자에 의한 해킹이 일어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을 전용망으로 분리해서 쓴다고 해도 네. 전용망도 약간의 취약성은 있지만은 내부자 해킹은 전혀 방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서나 이런 것들은 보통 내부망에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빼돌려졌다라는 얘기는 거기에도 뭔가 취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언제부터 이 원전을 해킹을 하기 위해서 잠복해 있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해커가 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해커가 내부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찾아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동안은 약 한 200일 정도, 평균 200일 정도가 걸린다고 이제 보통 보안업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 정보들을 가져간다든가 아니면 자신이 파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장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와, 그러면 당한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200일 동안 자기 집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또는 무엇을 가져가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죠. 아니 근데 보통 국가 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안을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예. 근데 왜 이걸 못 잡습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새로운 그 어떤 방법들이 네. 결국에는 예전에 있던 방법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려지지 않은 예. 각성 코드를 사용한다든가 네네. 또는 내부의 어떤 사용자처럼 위장을 해서 어떤 방화벽이라든가 보안 제품에는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그게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쨌든 뭐 북한이다. 이제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중국 선양의 IP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킴스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향이다. 예, 이게 예전에 뭐 러시아 해킹 관련됐을 때도 이게 쓰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박사님은 군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 북한 관련된 어떤 정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그 99년에 예. 제네바에서 그 해킹 관련 유엔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참석해서 얘기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제 해커가 누가 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중국 선양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이제 IP를 하면은 선양에서 또 IP를 열어줘야 또 다음 전 해킹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북한 소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국내 누가 선양 IP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방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서로 국가 간의 IP를 완전히 열어줘서 그 해커를 찾는 것을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예.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왔는가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최근에 또 하나 또 나온 거 이거는 이번에 터진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발견된 예. 그 이메일의 어떤 공격은요. 그 공격을 할 때 공격자는 그 이메일 이외에 자신이 또 언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백도어, 예. 다시 말하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 구멍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해커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접속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인 본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가 시설이라는 게 어떤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백신 프로그램이나 뭐 방화벽이나 네. 뭐 침탐지, 뭐 침입 방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갖춰져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암호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되어 있고 문서가 유출되면 유출되는 것도 그냥 나가지 않고 예. 그 암호화돼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방법들은 되어 있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건 망분리라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망분리라는 게 이제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다라는 이제 이 개념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국가기관은 예. 이제 내부에 중요 자료가 있는 곳이 있고요. 네. 또 내부 중요 시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흔히 뭐 기관망, 그다음에 내부의 어떤 그 사무용 공간을 쓰고 있는 내부망, 그다음에 또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외부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세 개 다 결국에는 접점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게 서로 다 어쨌든 연결되는 지점은 있다라는 다 얘기예요?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주고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곳이 바로 해커들이 노리고 있는 그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내부망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원전을 가동하기 위한 잘 운영하기 위한 그 네트워크잖아요. 네. 이 네트워크와 이 바퀴 네트워크가 도대체 왜 연결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거든요. 어떤 이유로? 실제로 망분리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네. 그 망분리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망 연계를 안 하면 네. 실제로 지금 한전의 어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도 없고 예. 또는 웹사이트에 뭐 한강에 어떤 물이 얼마큼 올라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런 이제 그 대국민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안 되기 시작하겠죠. 그 지난번 저희 이제 그 방송사가 뚫렸을 때만 해도 그때 제 개인 PC 같은 경우는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 외부망이 이제 뚫렸으니까. 네. 그런데 방송은 나갔어요. 네네네. 방송망은 살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격자가 네. 결국은 방송 시스템에 있는 우리가 있는 폐쇄망, 예. FA망은 공격을 하지 안 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안 한 것이 실제로 공격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못한 그것이 것인지. 했는데도 그냥 안 해놓고 있는 것인지 또는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은 원전을 멈출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했던 것도 네네. 실언이라고 보기는 힘드네요. 실제로 2010년도에서 11년 초에 이미 그 스톡스넷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이란을 이란, 예.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할 때 예. 사용을 했었는데요. 원전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게 진짜 실현화된다면 예. 그런 말이 어떤 가벼운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역망도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까, 박사님?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역망에서 제일 취약한 분이 내부자 해킹인데 내부자 해킹. 내부자를 우리가 구분한다면은 전직, 현직 그 근무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망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협력업체 직원들, 또 정비업체 직원들 이런 분들이 정비하면서 예를 들면 USB에다 어떤 해킹 프로그램을 넣다가 삽입시키는 경우도 생기고. 그 건은 저희가 그 지난번 농협 건으로 한번 네.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부망에 아예 그냥 들어가서 그냥 막 그죠? 예. 아예 그냥 꽂아서 그냥 빼내오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교육입니다. 내부자 교육하고 또 여기에 맞는 방책을 세워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야, 그
사람이 결국 문제다. 뭐 이렇게밖에 네,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뭐 어떤 게 이게 100% 완전한 대책이다라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공격자의 생각이 좀 앞서 있다 보니까 네. 뭐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 또는 기존의 이제 보안 제품에 대한 취약점 네. 또 하나는 이제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안과 그 편리성, 보안을 강화하면 불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커, 공격자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예. 언젠가는 이거를 사용자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풀기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예. 그럼 결국에는 풀리면 다시 공격을 또 당하는 또 하나는 앞단에 말씀드린 바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예. 해커를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뭐 해외에 있다면 예. 도입을 해야 되고 예. 국내에 있다면 개발을 해서 직접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어떤 시스템이 그렇군요.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결국적으로 전용망이나 네. 영내 통신망에 대한 완벽한 해킹이나 보안 방지는 그 단말단에 암호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간 서버에서도 또 암호를 걸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중간에 어떤 망을 타고 인터넷망을 타든 공중망을 타든 뭐를 타더라도 중간에 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예.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은 A하고 B하고 통신을 하는데 영내에서 똑같은 보안 장비를 가진 사람이 그걸 또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보안 장비는 대개 이제 두 개의 보안 장비가 일단 연결이 되면은 두 개가 서로 간에 암호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똑같은 암호 장비를 갖고 있더라도 절대 해킹을 못하게 하는 이런 성능을 가진 암호 장비여야 됩니다. 아,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네요. 사람이 문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네. 최근 분위기는 소잃고 외양간을 그냥 계속 보고 있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좀 더 좋은 시스템, 좀 더 어떤 그 좋은 관리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시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특별한 여러분을 위한 즐거운 IT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IT의 춤추 전국 시대인데요.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기나긴 특허 분쟁을 마무리한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MS는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주요 스마트 기기에 M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본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메모 서비스인 원노트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인 원드라이브, 인터넷 음성 영상 통화 서비스 스카이프가 탑재되고 태블릿에는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프로그램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 구매 팁을 드리면요. 삼성전자의 기업 간 거래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삼성전자 모바일 보안 솔루션 녹스와 결합된 오피스 365의 3가지 버전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하드웨어 업체와 최고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협심하니 이제는 IT 업계에서 사과받을 일만 남은 걸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성장 동력 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올해에만 약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으로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복지, 에너지산업 등으로 구분하고 19개 산업을 육성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미래신산업으로는 지능형 로봇과 착용형 스마트 기기가, 주력산업 분야에는 스마트 자동차가, 기반 산업에는 지능형 반도체, 사물 인터넷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이끄는 대표 성장 동력, 쑥쑥 자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투자는 둘째치고 규제라는 벽부터 치워주실래요? IT 시장 분석기관 IDC는 2019년이 되면 인터넷에 연결된 IT 기기 중 77.8%가 스마트폰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인터넷 접속하면 떠올랐던 PC와 노트북은 소형화, 경량화에도 불구하고 11.6%까지 그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이 스마트폰보다 크다는 장점을 가진 태블릿 역시 안타깝게도 10.7%에 머물며 큰 성장세가 전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온라인 게임에는 PC가 필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HP가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마지막 소식은 애플과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는 호주 파이낸셜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자동차 개발 관련 소식에 대해 자동차는 애플에게 완벽한 영역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애플은 구체적으로 자동차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자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카플레이의 확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팀 쿡 애플 CEO는 올해까지 40여 개 이상 차량에 카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슈몰이에도 열을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에서 사상 최초로 카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데요. 어쩌면 서울에서 카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보 가득 행복한 IT 선물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테크수다 미디어블러터 오늘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최호섭 오은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얼마 전에 말이에요. 저는 네. 그 세시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세시봉을 보면서 말이죠. 아, 정말 참 역시 그 연애라는 것은 아름답다. 오늘 테크스다 주제가 사이버 연애 뭐 이런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그 가운데 나왔던 음악 중에 뭔가요? 송창식 씨의 송창식 씨. 한 번쯤 추억이 막 싹싹 지나가는데 오늘은 세시봉 열풍에 힘입어가 아니라 관계없지만 음악을 듣는 아주 그 IT스러운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HD 음원. 지금 이 말씀하시려고 그 세시봉 영화에 눈물 흘린 영화의 송창식 얘기 보세요. 벌써 지금 녹화 5분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넘어갑시다. 예. 오늘 주제는 HD 음원입니다. 자 HD 음원 뭐죠? HD 오디오 같은 경우는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원래 이제 음악들을 녹음할 때 현장에 있는 소리를 예.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카세트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담기지 못했었고 CD는 너무 디지털로 담긴다는 느낌, 이제 MP3는 깎여 나가면서 공간감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고음질 오디오 같은 경우는 디지털적인 한계를 좀 줄이고 그게 되게 재미가 없게 그 재미없어. 길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합시다.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그 많이 애용하고 계시는 MP3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16비트에 44.1kHz. 그런데 이제 그 요즘 이제 좀 많이 서비스되고 있는 고품질 음악 같은 경우는 24비트에 192kHz. 짜리 음악 파일인 거죠. 저거 벌써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소리를 디지털로 담을 때는 이제 비트와 헤르츠라는 개념이 쓰여요. 어허. 헤르츠 같은 경우는 1초에 소리를 몇 번 쪼개서 저장하느냐. 1초에 몇 번을 쪼개느냐. 네, 그게 이제 CD 같은 경우는 44,100번을 쪼갰던 거고 어. 고음질 오디오 같은 경우는 96,000번에서 194,000번까지 192kHz짜리 음원이 예. 1초를 192,000번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저장할 때 이 어떤 소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를 저장하는 그 단위가 비트인데 그게 16비트로 저장하던 거를 24비트로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기는 소리가 똑같이 온다 그래도 얼마나 잘게 쪼개지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고음질로 작업이 된 음악은 이런 기계에서는 못 듣는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이제 예. 저장이 됐으니까 예. 그걸 풀 때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줘야 되는 어허. 거고요. 그게 이제 MP3로 보통 음악을 들었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MP3가 아니라 애플 AC라는 아니, 그러면 저는 실시간 그 스트리밍 음악을 들어요. 거기에도 FLAC 그게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스트리밍으로 듣는 음악들은 사실 24비트 음악은 아니에요. 에이, 뭐예요? 16비트로도 저장할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 듣는 MP3 음악 한 곡에 한 뭐 작게는 한 4-5MB, 그렇죠. 뭐 크면은 한 10MB 하잖아요. 그 FLAC로 저장된 24비트 192kHz로 저장된 음악 같은 경우는
작은 게 한 120메가바이트, 어이고. 보통 큰 게 150메가바이트 이상이거든요. 30배. 그러면서 이제 압축까지 늘어나서 사실 실제로 담을 수 있는 소리의 양은 한 1000배 정도의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기기들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몇 가지 갖고 오셨잖아요. 이 친구들이 보니까 가격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귀가 행복하다. 예. 아, 그 말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였다면 욕심이 났겠죠. 좀 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런 걸 사게 된다는 얘기군요. 아니죠. 사게 되는 건 아니에요. 못 사요. 못 사요. 욕심이 났겠죠. 그 욕심은 곧 번뇌가 되고 그 번뇌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전문가들조차도 사실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 논란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소리공학 연구소 권위자 그분한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께서는 아마 음악이 나오는 품질 자체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좋아지는 그 품질을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그럼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들으시는 사람들 얘기는 이제 소리로는 못 듣지만 예. 그 느낄 수는 있다. 느낌이요? 네. 도대체 아까부터 말이에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이상한 소리래요. 왜냐면은- 소리는 귀로 듣는 거지. 왜냐면 55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직접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들어보시죠. 이거 화양연화인데? 아세요 이 노래? 오늘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이승환 씨 굉장한 팬입니다. 자, 이게 뭐냐? 저는 이거 16비트로 봅니다. 아니 일단 두 개를 들어야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에 좀 들어. 알겠습니다. 네. 넘겨볼까요? 어허. 저기 오세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여기 보세요 좀. 알겠어요? 정답이 뭡니까? 네, 첫 번째 게 24비트. 좀 맞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 근데 맞기 저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 구분이 안 된다라고 좀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들으니까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되네요. 자, 이거는 그런 실제로 의미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명확하게. 이게 사실 말로는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쩔 때 듣다 보면은 공간감이 되게 있는데 그 녹음실의 그 공기가 느껴진다고 얘기들을 보통 하거든요. 자, 공간감이라 자 제가 똑같이 제 뮤직 리스트에 화양연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니 이거 벌레에서 플레이한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음악을 욕되게 하시나요? 자, 그런 말이죠. 이게 그 고음질에 대한 사치냐,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뭐 논란이 있긴 한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확실히 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정확하게 공략하고 있는 시장은 대중이 아니라 마니아들? 어떤 마니아층입니다. 그 소수 마니아층이 발생시키는 막대한 이윤. 뭐 이렇게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그리고 음악 시장이 네. 굉장히 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 포화 상태에 이르는 그 장비와 음악 시장에서 기업이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아니었을까. 사실 맞는 말인 게 결국 이 스마트폰이란 녀석이 등장하면서 네. 카메라 시장, PMP. 오디오 시장 거의 다 가져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별화된 타깃을 공략해서 네. 그분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간다.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더 좋은 음악들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여기에 더 좋은 소리를 담을 수 네. 있는 시장도 분명히 이제 생겨날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은 뭐 저는 음악 취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그 오늘 밤에 손잡고 밤과 음악 사이 이런 데로 가서 90년대 음악을 한번 즐겨보시죠.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그만 거 하나가. 280만 원. 예, 거기에다가 더 이제 이걸 소리를 더 좋게 듣기 위해서는 스피커 여기 위에 이 시점에서 유재석 기자에게 통화가 잠깐만 물어봐. 진짜 통화하지?
넌 듣냐? 물어봐요. 유기자, 내 녹화 중인데 나중에 통화합시다. 예. 여기 나온다. 야 정말 편집 안할것 야 같은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블루투스로 연결됐으니까 스피커 댓글을 달면 공짜로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재고가 자. 좀 많이 쌓여서요.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양한 기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오늘 아마 촬영에 동원된 장비는 지금까지 등장한 그 어떤 장비들보다 가장 값비싼 자동차 차량. 자동차 자동차 있었지 않습니까? 네, 차도 갖고 왔잖아. 자동차 그게 나가고 나서 자동차 회사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심이에요? 예. 진짜로요? 네. 어디요 자동차? 제목 그따위로 뽑았다고. 예. 그래서 항의를 했잖아요. 그 자동차 회사는 오원석을 아주 그냥 나쁜 놈으로 찍었겠네요. 오 기자는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존재감이 야 없었고 너는 카메라만 들고 있더라? 막 그러던데. 모든 화살이 나한테 왔다라. 아니 이게 방송이 내 위주가 아니라 맨날 최호석 기자님 위주야. 야 편집도 웃긴다. 편집도. 네 위주로 나간 게 더 많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져서 LTE 섭섭해한다, 때부터. 이게 지금. 그 LTE 때부터. 어? LTE 때부터 그때 저기 최가 저기 그 주도권 지고 이제 그때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너 한번 해 그러면.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대신 저는 업체나 기술을 게 아니라 차정인 기자님 그렇지. 자 그런 말이죠. 이게 그 고음질에 대한 사치냐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뭐 논란이 있긴 한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뭐 확실히 시장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는 이거 원샷을 자, 원샷에 가까려 된다. 어차피 지가 주인공이 아니라잖아. 자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나 안 해. 네, 티트랜드 김진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재미있는 아이템 첫 번째 어떤 거죠? 첫 번째는요, 장기간 배터리 충전 없이 예. 쓸 수 있는 최소형 GPS 트래커입니다. 기존에 나온 그 액티비티 트래커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IoT 디바이스가 사람의 손목에 착용하거나던가 부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홈베이스라고 하는 허브가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4cm, 그 세로 4cm, 가로 한 2cm 정도 되는 아주 초소형 GPS 트래커를 다양한 형태로 이제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정도로도 쓰입니다. 하나는 4마일 반경 내에서 내가 항시적으로 뭔가 관리하고 싶은데 그렇군요. 이 GPS 트래커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상태를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홈베이스가 없더라도 4마일 이상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때도 아이오타가 자동적으로 스마트폰 바로 앱으로 바로 그 내가 부착한 어떤 띵스 사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출시된 그럼 이건 뭐 충전식인가요?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USB 스타일의 GPS 트래커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아주 극히 작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이 비슷한 제품들은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저는 여전히 이걸 왜 써야 하나 하는 의문점은 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현관문이라던가 내 집 댁내에 어딘가에 이제 설치를 해서 이 쌓인 정보들을 또 다시 재분석하고 가공해서 홈베이스를 설치한 이 댁내와 댁내 간에 뭔가 의미 있는 서비스를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뭐 그림 보니까 마치 진짜 중계기처럼 예. 어떤 특정 영역을 계속 이렇게 연결하는 예. 커버하고 있다는 예. 걸 느끼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지역 허브가 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이제 땅덩어리가 넓은 회사, 넓은 그 나라에 좀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로 쓸 수 있냐면 사회적 약자. 그래서 노인 계층이라던가 약자 계층 쪽에 홈베이스를 달아주는 거예요. 무료로 지자체에서. 아하. 그리고 아이오타 트래커를 그분들의 어떤 사물에 예. 부착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복지 행정을 높이고 사용자 사회적 약자의 어떤 그런 계층들을 예. 어떤 복지 근로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또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동장, 또 구청장 이런 데 출마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두 번째 아이템 갈까요? 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수능생을 위한 자동 암기 영어 단어장 밀당 영단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밀당 영단어.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그런 뭐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이런 많아요 이런 거. 굉장히 틀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틀린데요? 네, 그러니까 영어 단어랑 밀고 당기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들어가 있고요. 영어랑? 예, 영어랑. 예.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업체에서 발표한 이 영단어 암기 서비스의 핵심이 사용자의 망각 주기 곡선, 그러니까 망각 주기 곡선을 예측을 해요,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네. 사용자가 단어를 까먹을 때쯤 하면 잊을만 하면 한 자동으로 번씩 푸시를 알려줍니다. 푸시를 해준다고?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방식이 독특한 게 설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예, 단어 테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단어 테스트를 하게 되면 예. 본인의 이제 수준에 맞는 단어 레벨, 적용 레벨을 이제 고를 수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암기해야 될 최소한의 단어가 주어집니다. 네, 예를 들면 200, 당신은 800단어, 예. 당신은 1200단어. 이건 주로 일반인 대상보다는 수능생들을 위해서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공짜입니까? 얼마 전에 유료로 전환을 이건 했다고 뭐 합니다. 공짜로 해야죠. 이런 무료 돈을 받고 하면요. 안 돼요 이거. 예.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한국의 앱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바른 말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으시네요. 자, 오늘 재밌는 아이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공지할 게 있어요. 이 T트렌드가 네. T트렌드가 별도의 그동안 나갔던 T트렌드를 쫙 모아서 아주 편안하게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T트렌드 사이트가 별도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예, 런칭이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원전 해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망이 내부망, 외부망 분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연결 지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해킹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막는다라는 점을 돌이켜 본다면 보안에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